칠레 여자아이들. 그의 여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졌다. 프레스 프라도가 이끄는 12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미라플로레스의 테라사스 클럽과 리마의 론 테니스 클럽에서 열린 카니발 무드의 흥을 돋구었고, 아초 광장에서 페루맘보 선수권 대회가 열렸다. 리마의 대주교 후안 괄베르토 게바라 추기경은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커플을 파문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지만 대회는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그리고 미라플로레스의 디아고 페로와 후안 페닝, 콜론 거리에 걸쳐있는 우리 동네 알레그레는 산 마르틴 동네와 체육 대회를 벌였다. 종목은 미니축구와 사이클, 육상과 수영이었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겼다. 1950년 그의 여름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많았다. 코이노바 라냐스는 처음으로 세미나 우엘이라는 빨간 머리 여자에게 반했고, 그녀 역시 그를 좋아한다고 말해 미라플로레스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때부터 코이노바는 자기가 절름발이라는 사실을 잊고 찰스 아틀라스처럼 가슴을 쭉 펴고 거리를 활보했다. 티코 티라벤테는 일세와의 관계를 끊고 라우리테와 사랑에 빠졌고, 빅토르 오헤다는 일세와 사랑에 빠져 잉해와 헤어졌으며, 후안 바레토는 잉해와 사랑에 빠지면서 일세와 절교했다. 너무 많은 감정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사람들은 실연하고 다시 사랑에 빠졌고, 토요일 밤 파티가 끝날 때면 처음에 함께 들어간 파트너가 아닌 다른 파트너와 함께 나왔다. 이런 상스러운 놈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나를 돌봐주셨던 알베르타 고모는 이렇게 소리치며 분개했다. 미라플로레스 해변의 파도는 두 번 부서졌다. 처음엔 해안에서 200m쯤 떨어진 먼 곳에서 부서졌는데, 우리 가운데 용감한 사람들은 그곳까지 헤엄쳐가서 파도를 탔고, 파도를 우리 해안 쪽으로 100m 정도 데려왔다. 그곳에서 파도에 잠시 힘을 잃었다. 크고 우아한 파도로 재무장하여 두 번째로 부서지면서 서프보드 없이 파도를 타는 우리를 몽돌 해안으로 미끄러지듯이 데려다 주었다. 그 멋진 여름, 미라플로레스의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왈츠나 코리도, 블루스, 볼레로와 과라차를 추지 않았다. 만보가 모든 사람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만보는 마치 대지진 같았다. 어린아이건 젊은이건 나이든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모두 커플을 이루어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펄쩍펄쩍 뛰거나 온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었다. 미라플로레스 주변 동네를 비롯해 우리의 세계도 아니고 우리의 삶도 아니었던 린세, 브레냐, 초리오스, 심지어 라 빅토리아, 리마 중심가, 리마과 포르베니르 같은 동네에서도 틀림없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사실 미라플로레스에 사는 우리는 그런 동네에 가보지 못했고 가보겠다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 우리는 왈츠와 가라차, 삼바와 폴카에서 만보로 옮겨왔고, 스케이트와 싱싱이를 자전거로 바꾸었다. 타토 몽에와 토니에스 페오를 비롯한 몇 사람은 스쿠터로 갈아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동차로 전향했다. 가령 우리 동네 뚱보 루치는 가끔 아버지의 시보레를 몰래 끌고 나와 우리를 태우고 테라사스 클럽에서 아르멘다리스 계곡까지 해변 도로를 따라 시속 100km로 달렸다. 그러나 그 여름에 가장 주목할 사건은 아주 먼 칠레에서 자매 2명이 이곳 미라플로레스에 온 것이었다. 그 아이들은 화려한 외모에 말투가 독특했다. 말이 아주 빨랐고 단어의 마지막 음절은 거의 들리지 않았으며 모든 문장을 감탄문처럼 끝냈었고, 반바지를 입다 긴 바지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에게 거친 말을 마구 내뱉었다. 특히 내게 더욱 그랬다. 동생은 언니와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언니 이름은 릴리였고 동생은 루시였는데, 루시는 릴리보다 1살 어렸지만 체구는 조금 더 컸다. 릴리는 기껏해야 14살쯤으로 된 것 같았고, 루시는 10서너 살쯤 되어 보였다. 화려한이라는 형용사는 두 자매를 위해 만들어진 말 같았지만 루시는 언니만큼 화려하진 않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언니보다 엷은 금발에 더 짧았고 옷도 더 수수하게 입었을 뿐 아니라 말수가 더 적었기 때문이다.
댄스 시간이 되면 그녀는 미라플로레스의 여자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과감하게 허리를 흔들어 눈길을 끌었지만 언니는 비교하면 정숙하고 내성적이고 싱겁기 그지없어 보였다. 자동 레코드 체인저에 걸린 음반에서 만보음악이 흘러나오면 우리는 미친듯이 춤추기 시작했다. 그럴 때면 릴리는 팽이 같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불꽃 같았으며 도깨비불 같았다. 릴리는 흥겨운 리듬에 맞춰 미소를 띤 채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며 아주 우아하게 춤을 췄다. 그녀는 팔을 올리고 무릎을 드러내고 허리와 어깨를 흔들었다. 너무나도 사악하게 몸에 착 달라붙어 너무나도 많은 곡선을 그리며 너울대는 치마와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의 조그만 몸은 마구 흔들리고 전율해서 마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춤추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녀와 만보를 추는 파트너는 항상 힘들어했다. 하기야 누가 그 미친 듯 날뛰는 다리와 발에 악마에 홀린 것 같은 격렬한 몸짓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했다. 그녀의 파트너는 처음부터 스텝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었고 곧 모든 사람들의 눈이 릴리의 만보묘기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자아이가 어쩜 저럴 수 있담. 알베르타 고모는 분개했다. 꼭 멕시코 영화에 나오는 룸베르 통게를레처럼 추네. 그래, 저 아이가 칠레 출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나라 여자는 정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 나는 바보처럼 릴리에게 반하고 말았다. 여자에게 반하는 건 사랑에 빠지는 가장 낭만적인 방식이었고 몸을 100도까지 뜨겁게 달구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해 여름에 나는 3번이나 딱지를 맞았다. 첫 번째는 리카르도 팔마, 그러니까 미라플로레스의 중앙공원에 있는 영화관 2층 관람석에서였다. 일요일 낮 상영 시간이었고 그녀는 내게 안 된다고 남자친구를 사귀기엔 자기가 너무 어리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바로 그해 살라사르 공원 옆에 개장한 아이스링크여서였다. 그녀는 내게 안 된다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는 내가 조금 마음에 들긴 하지만 부모님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는 남자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큰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라르코 데로에 있는 크림 리카의 바닐라 밀크쉐이크를 마실 때였는데 그녀는 물론 안 되라고 다시 말했다. 우리는 이미 남들 눈에 사귀는 사이처럼 보였는데 왜 나는 그녀가 그러자고 말하길 바랬던 것일까? 우리는 마르타네 집에서 진실 게임을 할 때 항상 짝이지 않았던가? 우리는 미라플로레스의 해변에 함께 앉아 있지 않았던가? 파티에서 가장 많이 춤추지 않았던가? 미라플로레스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애인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그녀의 공식적인 대답을 원한 것일까? 장난기 어린 눈은 짙고 입술은 작고 도톰해 모델 같아 보이는 릴리는 요염과 교태를 갖춘 여자의 화신이었다. 난 너의 모든 것이 좋아. 나는 그녀에게 말하곤 했다. 그 중에서 네 말투를 제일 좋아해. 그녀는 매력적이고 특이한 아이였다. 노래하는 것 같은 그녀의 어강은 페루 여자들과 너무나 달랐고 표현도 독특했다. 그런 표현은 동네 남자아이들의 어를 빼놓았다. 과연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그런 표현에 비웃음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머리를 쥐어짜며 추측해야 했기 때문이다. 릴리는 아리송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자주 했고 동네 여자아이들에게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외설스러운 농담을 들려주곤 했다. 저 칠레 여자애들은 무서운 애들이야. 알베르타 고모는 그렇게 말하고는 외국 여자의 2명이 미라플로레스의 도덕관념을 무너뜨릴지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학교 선생 스타일의 안경을 벗었다 쓰곤 했다. 1950년 초반 미라플로레스에는 아직 고층 건물이 없었다. 기껏해야 1층이나 2층짜리 주택이 모여 있었을 뿐이었다. 잔디 깔린 정원에는 제라늄, 포인시아나, 월계수, 부겐빌레아가 심겨 있었고 테라스로는 인동 덩굴이나 담쟁이 덩굴이 기어 올라갔다. 사람들은 정원의 흔들의자에 앉아 농담을 하거나 제스민 향내를 맡으며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몇몇 공원에는 빨간색과 분홍색 꽃이 핀 가시 달린 세이보 나무가 있었고 곱게 뻗은 깨끗한 도로에는 플루메리아 나무, 자카란다 나무, 뽕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다. 가로수는 정원의 꽃들과 잘 어우러졌다. 노란색 도노프리오 아이스크림 트럭 운전사들은
흰색 겉옷에 작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밤낮 거리를 오가며 경적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다. 길게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원시인의 뿔피리 소리 같아서 선사시대를 떠올리게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라플로레스에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딸이 결혼 정년기에 이르면 소나무 가지를 베었는데 그러지 않으면 불쌍하고 가엾게도 알베르타 고모처럼 노처녀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릴리는 결코 날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형식적인 대답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우리는 어느 모로 보나 애인 사이였다. 우리는 리카르도 팔마, 레우로, 몬테카를로스와 콜리나 극장에서 손을 잡고 오후에 상영하는 영화를 보았다. 나는 어두컴컴한 2층 관람석에서 우리보다 오래된 다른 커플들처럼 계획을 추진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릴리의 뺨과 귓볼과 입가에 키스할 수는 있었다. 가끔 그녀는 자기 입술을 내 입술에 살짝 포겠다 떼면서 안돼 안돼 그건 절대로 안돼 홀쭉아 라고 멜로드라마 같은 대사를 던지기도 했다. 동네 친구들은 넌 송아지 같아 홀쭉아 지금 창백해 홀쭉아 홀딱 반해서 몸이 녹을 지경이구나 홀쭉아 라는 말로 나를 비웃곤 했다. 그들은 나를 결코 내 이름인 리카르도 소모 그리시오라고 부르지 않았고 항상 별명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나는 릴리에게 몸이 불타오를 지경이었으니까. 그해 여름 나는 그녀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인 루켄과 주먹 싸움을 벌였다. 동네 아이들이 콜론 거리와 디에고 페레 거리가 만나는 모퉁이에 자리한 차칼타나 가족의 정원에 모였을 때였다. 루켄은 멋있는 척 애쓰다가 갑자기 칠레 여자애들은 싸구려라고 그 애들의 머리는 진짜 금발이 아니라 표백한 금발이라고 말하고 미라플로레스 사람들이 그 애들은 군인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매춘부 같다고 수군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의 턱에 스트레이트를 날렸지만 그는 용케 내 주먹을 피했고 우리는 절벽 옆에 있는 레세르바 방파제 구석으로 가서 주먹으로 결론을 내기도 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다음 모임이 되어서야 아이들의 중재로 겨우 화해할 수 있었다. 릴리는 매일 오후 야자수학 나팔꽃, 초롱꽃이 마구 섞여 자라는 살라사르 공원 구석으로 가기를 좋아했다. 거기엔 낮은 붉은 벽돌벽이 있었는데 그 위에 오르면 선장이 함교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듯이 리마에만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해 여름에는 하늘에 구름이 낀 적이 없었고 태양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미라플로레스를 밝게 비추었다고 굳게 맹세할 수 있다. 그해 여름처럼 하늘이 맑고 화창한 날에는 저 뒤, 그러니까 바다의 수평선에서 활활 타는 듯한 붉은 원반이 빨갛게 활활 타는 듯한 빛을 내뿜으며 세상과 작별하고 태평양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넋을 잃고 일몰을 바라보는 릴리의 자그마한 얼굴은 중앙공원 교회의 12시 미사에서 성체를 받을 때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이글거리는 구체를 떨어지게 바라보면서 바다가 마지막 햇볕까지 삼켜버리는 순간, 즉 별이나 하나님께 소원을 빌 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나 역시 소원을 빌었지만 내 소원이 이루어질지는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다. 물론 나는 항상 똑같은 소원을 빌었다. 마침내 그녀가 날 좋아한다고 말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애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약혼하고 결혼해서 파리로 가고 파리로가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게 해달라고. 철이 들면서부터 나는 파리에서 사는 걸 꿈꾸었다. 아마 우리 아버지 탓일 것이다.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는 내게 폴 페발, 쥘 베른, 알렉상드르 뒤마를 비롯한 수많은 프랑스 작가의 책을 읽게 했고 나는 그런 책들 때문에 파리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내 머리는 모험으로 가득 찼다. 난 프랑스에서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즐겁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시 말해 내 머릿속에는 파리가 그 어느 곳보다 좋은 곳이라고 각인되었다. 페루, 미국 문화원에서 영어 수업을 듣던 나는 알베르타 고모를 졸라 윌슨 거리에 있는 알리앙스 프랑세지에 등록해 매주 3번 프랑스어를 배우기도 했다. 동네 친구들과 노는 것도 즐거웠지만 나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학교 성적도 괜찮았으며 외국어에도 흥미를 느꼈다.